고이 가을에 당시 삼선 개헌을 강행하게 되니까 그때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대대적인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뭐 어느 공신력이 있는 자리에 가서 그걸 주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장 희소성 있는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1시간씩 1대1로 우리 학생들과 시국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정치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7년 전에 당시 여당으로부터 법률위원장으로 영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정당에 관여를 하게 되고 정치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상했던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역시 그 법률을 통해서, 또 예산 심의를 통해서,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다만 여권이냐 야권이냐에 따라, 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또 영남이냐 호남이냐에 따라 예산, 인사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불균형적인 요소가 많이 시정이 되어야겠다. 그런 데서 국회의 기능이 약간 아직 지금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에 비해서 국회가 충분한 견제균형 역할을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이 뭐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도를 해서 상대 당의 국회의원이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주의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죠. 이것들이 주로 또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역 감정이 악용되는 것들이죠.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도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15년 전부터요. 또 11년 전에는 양 지역 대학생 교류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경북대하고 전남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교류 사업이 있는데, 제가 경북고등학교 명예 졸업생 1호가 돼서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11년째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다녀오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같은 것은 사실 여야를 떠나서 단일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 안에서 정파 간에 동독에 대한 정책이 큰 차이가 없고 일관되게 그걸 유지해서 결국은 통일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과연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러니까 허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고, 그 지원을 하고 나면 그게 군사비로 전용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 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독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큰 힘이 됐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국가적인 정치적인 아젠다, 중요 이슈가 나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균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 수건 사업을 어떻게 또 푸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그 4대강 사업에 관련돼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는데 비교적 구체적인 비자금 비리를 처음으로 공개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실은 군사정보입니다. 그 문제를 원문을 처음으로 제가 전문을 공개하고 법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은 이 협정이 저지가 됐죠. 국정감사 시에 성남 지역의 110세대가 4년간 끌어왔던 받지 못한 주거 이전비 14억 상당을 한 번의 질의로서 해결을 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을 그 KTX 호남 고속철에 들어갈 주요 부품에 대해서 잘못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바로 시정이 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에서 십수년간 어떤 인터체인지가 내려오는 것만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이 문제는 호남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서 굉장히 붐비는데 6차선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지역 간의 문제도 있고 워낙 예산도 큰데다가 30억 설계비를 따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지금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대기업 재벌 위주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이제 중소상공인 서민들 위주로 중점을 많이 바꿔야 하지 않겠냐, 또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지 않겠냐. 또 정부의 가장 큰 것은, 큰 기능은 어떻게 하면 국민적으로 그 복지를 널리 해줘야 한다. 또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해서는 이 광주와 완도 그간의 필요성이 강조가 됐지만 어디까지나 좀 지역적으로 좀 소외되는 감이 있습니다. 또 경전철이 우리 전 국가 중에서 전체로가 안 되고 복선이 안 된 곳이 그곳입니다. 광주에서 부산까지 그 짧은 시간에 가야 하는데 그 구간이 안 되기 때문에 빙 돌아서 가는 대량 그 화물은 그렇게 돼서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민주당의 상징적 지역인 광주시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변화와 개혁, 혁신의 선두에 서서 또 새로운 뭐 신당설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것을 오히려 흡수할 정도의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진보와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정권을 획득하는데, 즉 정권 교체를 하는데 주요한 일익을 담당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87년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60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고 또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직선제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5년 단임제 헌법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예컨대 단임제가 되다 보면 뒤에 레임덕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책임감이 좀 덜하다면 중임제가 되면 다음에 재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또 심판을 받아본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제, 중임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게 민주주의에 역행다는 그런 또 주장도 있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서의 필요성도 강조하죠. 다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직접 뽑겠다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충분히 개헌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에 맞는 식으로, 그래서 진지하게 개헌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